자,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2개 짜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토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의 중에서도 하나는 네이밍과 스타일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렇게 헬로 월드는 우리가 한번 돌려보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와가지고 아니면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취직해서는 마음대로 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가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짰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변수의 이름 같은 것도 잘 정해서 넣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 같이 value 1, value 2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함수라서 저도 이렇게 짰지만 이것은 좋은 형태의 코딩이나 어떻게 보면 네이밍이라고 변수의 이름 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 회사마다도 다릅니다. 연구실마다도 다 다릅니다. 이것은 오로지 저의 의견일 뿐인데 그러나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지 규칙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타일링, 네이밍을 하는 스타일링도 필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멀 케이싱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캐멀 케이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헬로 월드 이것은 캐멀 케이싱이 되겠습니다. 대문자죠. 그 다음 소문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사실 하나의 단어인데 다른 단어가 더 붙여져 가지고 의미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W를 대문자로 쓰고 RLD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왜 캐멀 케이싱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낙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낙타가 봉우리가 이렇게 있고 봉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낙타 봉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캐멀 케이싱이 되겠습니다. 뭐 잘 못 그렸죠? 이렇게 캐멀 케이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좋겠고 예를 들면 클래스 네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명사가 의미를 잘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 위주로 이제 변수 이름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첫 번째 레터를 캐피탈라이즈 해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클래스 같은 것들은 첫 번째 레터라는 말은 첫 번째 문자를 이제 대문자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는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해서 my first class 이것도 잘 이런 형태로 캐멀 케이싱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지요. 그다음 이제 이 변수의 이름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이 어떤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로는 이제 소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number of students equal 100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뭔가 학생의 숫자를 저장해 놓는 변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겠지요. 자, 파이썬은 그런데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수의 형을 선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바나 C 같은 경우에 쓰면 value 1, value 2가 어떤 형을 가진지 숫자를 가진지 문자를 가진지 아니면 뭐 배열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요 앞에다가 선언을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선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같은 데서는 이 변수의 형을 선언하지 않고 나중에 변수가 어사인이 되면 그 값의 형이 그 변수의 형이라고 나중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그 말인즉슨 변수의 형이 처음부터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바나 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nt라고 하는 어떤 변수의 형이라는 것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여기서 어떤 것들이 명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여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메소드 혹은 펑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속에 있는 펑션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뭔가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동작을 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동사가 되어야 옳겠죠. 위에 있는 명사로 이름을 붙인다는 건 좀 다를 겁니다. perform, run, 뭐 calculate 이런 식의 단어를 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자는 역시 소문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같은 것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죠. 이건 뭡니까? perform average 혹은 좀 더 다른 단어를 쓴다고 하면 calculate averag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것은 평균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 아하, value 1과 value 2의 평균을 계산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덴테이션 앞에서 설명했던 것이 있습니다. 인덴테이션도 어떻게 인덴트 하느냐? 다 회사마다 연구실마다 아니면 어떤 가치를 하는 그 프로젝트마다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들을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4개의 탕탕탕탕탕 이렇게 해가지고 인덴트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미리 탭의 간격으로 설정을 해둬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규칙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자기가 만들어낸 코드에 주석을 다는 일이 될 텐데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주석을 잘 달아서 숙제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석을 달 때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주석으로 다는 것이고 이 프로그램 코드가 아니야 라고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블락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락 주석을 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어퍼스트로피라고 하는 싱글 커티션이라고 하는 여기 작은 따옴표를 3번 연속해가지고 적으면 그러면 그렇게 시작한 곳과 끝점이 이렇게 적어주면 요 블럭은 이것은 코멘트 영역이 될 것이고 코멘트 에어리어가 될 것이고 이것은 어떠한 엑스큐션이든지 아니면 디클레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관이 없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스몰 싱글 커티션도 활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따옴표도 3번 연속해서 이렇게 적는 것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3개가 아니라 2개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블락화가 되면서 이것은 실행이 제대로 안 되는 이거는 에러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 에러가 됩니까? 여기에 하나, 2개만 있는 것이죠. 참 이런 걸 보면 컴퓨터랑 같이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되게 일할 때 까다로운 사람이 있죠. 우리가 정한 규칙대로 서로 상호 소통하지 않거나 아니면 딱 정해진 문서대로 아니면 정해진 규칙대로 딱딱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할 때 좀 저같이 이렇게 꼼꼼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에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뭐지? 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다시 해와 라고 에러를 라고 하는 그 상호 소통을 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것들 하나하나가 사소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익숙해지면은 그것만 지켜주면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이제 상대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뭐 짜증날 수도 있고 또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락으로도 코멘트 주석이라는 것을 달아서 내가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왜 이렇게 구현을 했는지 설명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한 줄 단위로도 우리가 코멘트라는 것을 달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이래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요렇게 한 줄짜리 주석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 줄짜리 주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구역에 대한 것인데 한 줄만 이렇게 주석을 달 수 있고 줄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석을 또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또 이렇게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샵이라고 하는 요 기호를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였지요. 여기다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다 붙이고 나머지 이제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그러면 주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다는 것은 TA에게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친구들한테랑 같이 일을 할 때도 좋고 여러분들 나중에 알아보기에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